우리 한의원에서는 정말 후비루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후비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뜻밖의 상상외로 정말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은 처음에 후비루가 생길 때는 약물 치료로 치료가 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더 이상 아무런 약을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해서 많은 치료 방법을 찾아다니며 전전긍긍하게 되는데요. 후비루가 정말 심해서 고생한 21살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후비루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 하면 밥을 먹을 때 콧물이 항상 같이 범벅이 돼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후비루가 심해지게 된 것일까요? 21살 여학생인데요. 이 친구의 과거력은 어렸을 때부터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비염이 있어서 이비인후과를 다니면서 많은 치료를 했고요. 또 초등학교 때는 양쪽 귀에 진주종성 중이염까지 생겨서 중이염 수술까지 했고, 그런데도 이제 계속 코로 숨 쉬는 게 어려워서 지금 21살이 되기까지 지금까지 코로 숨을 쉰 적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항상 숨을 쉬다 보니까 그냥 날 공기가 구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입 벌리고 자고 나면 입안이 칼칼하고 건조해지는데 그것을 20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비강을 거쳐서 공기가 정화된 그런 공기를 호흡하면 기관지에 탈이 별로 없을 건데 입으로 숨을 계속 쉬게 되면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반복이 되면 구강안 또 기도 이 밑에 부분까지 점막이 살살살살 충혈이 되면서 기도 공간이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저를 만날 때 어떤 호흡을 하고 있었냐면 턱을 이렇게 아래로 내밀고 이런 호흡을 하면서도 목을 항상 조이고 있는 것 같이 답답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가 정말 막혀 있었냐? 그동안 비염 치료를 받으면서 콧물 말리는 약을 너무나 많이 써왔기 때문에 코를 해보았을 때 바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점막이 오히려 건조해져서 답답해서 입이 벌어지면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밤낮으로 구강호흡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충혈되고 붓는 게 반복이 되면서 분비선이 활성화가 돼서 밥을 먹으면 그 밥에 의한 반찬에 의한 자극으로 목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비물이 나오게 되면서 밥을 먹을 때 같이 그 콧물, 분비물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것이 구강호흡으로 인한 그런 후유증, 구강호흡으로 인한 증상인 것을 몰랐던 것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구강호흡을 하는 그 폐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이 여학생의 경우 후비루를 먼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코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비강안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코는 뚫려 있지만 입이 자꾸 벌어지게 된 기초, 처음의 원인은 부비동으로 가는 가느다란 관이 막히게 돼서 부비동까지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자꾸 입이 벌어지게 되니까요. 그 원인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중이염까지 수술했다는 것은 이관에 코로 숨을 쉴 때마다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중이염이 생기게 되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해 볼 때 이 또한 비강과 부비동 공간이 구석구석 확보되지 않은 그런 이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코는 뚫려 있었지만 부비동으로 가는 그런 공기의 흐름이 이관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막히면서 이제 입으로 계속 숨을 쉬게 된 거죠. 그래서 구강호흡을 하지 않고 비강호흡을 하게 만들어주면 이제 점점 입이 다물어지게 되면 후비루를 그때 치료를 해도 입을 계속 벌리고 자게 되면 치료해도 또 다시 구강호흡으로 인해서 자극이 돼서 심해지고 또 치료해서 분비물이 이렇게 적게 나오게 치료를 해도 또
밤에 밤낮으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치료의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후비루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각자 후비루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은 살펴보세요. 밤새도록 입을 붙이고 잤을 때 코로 숨 쉬는 게 원활한지 아닌지, 그래서 24시간 비강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치료가 제일 급선무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